네, 안녕하세요. 김땡땡입니다. 오늘은 9강이고요. 레오나르도 AI의 중급 사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AI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이미지 생성 AI인데요. 사실 AI 종류들이 워낙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되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이미지 생성 AI는 하나 정도 유료 구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사용자의 경험에 따라서 미드저니 혹은 레오나르도 아니면 스테이블 디퓨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독을 하거나 두 가지 정도를 이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레오나르도랑 미드저니 중에 하나를 유료 서비스를 구독을 하시고 스테이블 디퓨전을 서브로 작업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유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작업의 퀄리티나 아니면 숙련도에 따라서 좀 더 창의적인 아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긴 하지만 고사양의 PC를 요구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 실제로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빨리빨리 뽑아낼 수 있는 형태의 이미지들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세팅, 로드 값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다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멋진 아트워크를 한두 개 뽑아내는 것들은 좋은데,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비주얼들을 이것저것 많이 뽑아내고 그것들을 공유하면서 실시간으로 수정을 해야 되거나 할 때는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유용한 게 이 레오나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드저니도 좋긴 하지만 미드저니는 다음 시간에 하는 캐릭터와 스타일의 일관성 유지라는 면에서 좀 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쓸 수 있는 모델이나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들의 결과물들도 둘 다 약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러면 레오나르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해서 좀 중급으로 쓸 수 있는 노하우들까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렇게 페이지에 보시면 레오나르도 메인 메뉴들이 위에 있고 왼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 그동안은 이제 다른 AI 보면서 익숙해지셨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이미지들을 확인할 수 있고, 프롬프트나 사용한 모델들, 그리고 부가적인 세팅들, 시드 값까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에 있는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업스케일 하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이게 좀 여러 가지라서 처음에 들으면 복잡하긴 한데, 기본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고 그걸 알케미라는 기능을 통해서 업스케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업스케일러를 누르시면 알케미가 있고 또 어덜이라는 또 메뉴도 있고요. 울트라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꽤 처음 보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울트라라는 거에서는 업스케일 스타일을 두 가지 중에 좀 더 예술적인 형태로 갈 거냐 리얼한 형태로 갈 거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업스케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어드밴스드 세팅 값에서 이걸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케미에서는 이 형태를 약간 바꿔주는 건데요. 좀 더 많이 이걸 개선을 할 거냐 아니면 적게 할 거냐 이것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트라 쪽에서 업스케일링 하는 거는 이 리얼한 거하고 아티스틱한 두 가지 중에서 이제 형태가 조금 바뀌는 거고요. 이 리파이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업스케일링을 할 때 좀 이미지의 변화를 어느 정도 줄 거냐라는 거고, 스무스 모드를 키면 피부나 질감이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로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어덜스는 원래 있던,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업스케일링 기능인데요. 최근에는 많이 안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상도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고 2배로 할지 뭐 1.2배 뭐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스케일링 할 때도 이렇게 토큰이 소모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언제 생성이 됐는지, 그리고 이미지 자체가 엘레멘츠, 여기서는 이 엘레멘츠라고 하는 거는 모델의 하이 버전의 어떤 스타일을 넣어주는 일종의 로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엘레멘츠를 어떤 것들을 추가하고 비율을 얼마나 넣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 올라와 있는 이미지에서 어떤 스타일로 이런 이미지를 작업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믹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했던 세팅 값이 그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인 메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메인 메뉴에서 레거시 모드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기존의 프롬프트가 지금 그대로 있고 아까 있던 부분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죠. 네, 이걸 다시 끄게 되면 다시 프롬프트와 설정값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드는 따로따로 세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대로 가져온 상태에서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누르기 전에 여기 이렇게 사용되는 토큰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왼쪽 메뉴에서 세팅 값을 미리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가 선택했던 그 이미지에서 거의 그대로 가져오고 약간의 형태들이 바뀌고 스타일은 거의 그대로 된 상태에서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세팅 값을 조절하는 것도 한번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방금 보여드린 거는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프리셋에서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피닉스라든지 애니메, 뭐 시네마틱 키노, 이 보여지는 키 비주얼의 이미지를 보시고 이게 어떤 느낌이겠구나 라는 거를 감안을 하셔서 고르셔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프리셋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 다른 모델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레거시 모드를 온 하시면 여기에 또 파인 튠드 된 모델들까지 다양한 모델들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렉트 어더 모델을 고르면 이 외에 있는 다른 모델들도 쭉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모델들도 있지만 내가 만든 모델들, 저도 몇 개를 만들어 놨었는데 내가 만든 모델들을 가지고 나만의 모델을 가지고 설정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레거시 모드로 진행을 한 건 아니고요. 지금 레거시 모드에서 이제 들어가 있는 이 프롬프트들이 있는데 이 프롬프트들을 한번 그대로 둔 상태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 볼게요. 레거시 모드는 이제 아까 다른 모델들을 많이 선택할 수 있었던 그 모드고요. 이 레거시 모드를 오프를 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이 프리셋을 쓸 수 있는 모드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시네마틱 키노 다른 버전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프리셋 스타일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프리셋은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네마틱 위주로 영화적인 것들 이미지를 만들 때는 쓰고요. 그리고 아트워크, 미디어 아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크리에이티브나 다이내믹 같은 걸 많이 쓰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시네마틱으로 가더라도 인물의 어떤 근접한 장면이라든지 인물을 클로즈업해서 잡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포트레이트를 쓰기도 하고 뭐 분위기에 따라서 뭐 무디나 레트로나 이런 것들도 선택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감각이나 이런 장면에 대한 특징에 맞게 연출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이제 이 드워프의 이미지가 아니라 아까 제가 레거시 모드에서 기존에 사용했던 이 프롬프트들 그대로 사용을 해서 여기 넣고 세팅 값을 좀 수정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프롬프트는 뭐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미디어 아트 제작을 하기 위해서 챗GPT를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캐릭터들을 생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영어로 된 프롬프트로 그 장면에 어울리는 일종의 미디어 아트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수십 개를 생성을 했었고요. 그 설명들 중에 하나를 복사를 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은 앞부분에 있고 뒷부분은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번역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앞부분 카메라나 어떤 형태에 대한 배경에 대한 것들, 스타일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앞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 캐릭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노인에 대한 캐릭터인데 노인이 아니라 좀 중년 남성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한 40대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영어로 바꾼 다음에 복사를 해서 프롬프트로 써보겠습니다. 뒷부분에 디벨로 번역한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 이 엘리멘트 요소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멘트 요소는 이렇게 끌 수도 있고요. 수정 버튼을 눌러서 다른 걸 설정을 해서 넣을 수도 있는데 여기 재밌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멘트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델이 아니라 그 하위 버전으로 뭔가 효과나 스타일을 추가할 수 있는 설정 값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글리치 아트를 하나를 추가를 하고요. 여기서 4개까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영향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씩 낮춰주겠습니다. 40%씩 하고 40%, 50% 그리고 처음에 이건 끄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거는 한 60%로 잡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프리셋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시네마틱한 장면을 시네마틱 키노로 하고 그리고 프리셋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세로형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영화적인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율을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저는 시네마틱이나 와이드로 만들어서 잘라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16:9 비율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16:9 비율로